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돌고 돌아 흐르는 강물, 사랑을 의미하는 하트, 부드럽게 불어오는 바람, 이들의 공통점 혹시 떠오르셨나요? 네,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곡선들 안에 있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휴식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효과가 바로 곡선이 주는 치유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부드러우면서 잘 꺾이지 않는 곡선처럼 그렇게 마음 넉넉하게 살아보는 것 어떠세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동작구 광덕안정한의원 박민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박민지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몸의 한쪽이나 한쪽 편으로 심한 통증이나 감각의 이상이 나타났는데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수일 내에 물집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대상포진인데요. 대부분 처음에 두통이나 숨쉬기가 곤란하거나 혹은 배가 아프던지 팔다리가 저리며 근육통 증상이 나타나는데 수포병변이 없이 가렵고 아프며 근육이 아파서 근육통이나 다른 내부 장기 질환으로 오해를 해서 이제 피부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서 검사를 시행하거나 며칠 지내보다가 알아차리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네. 며칠 후에 물집이 나타나면 대상포진인지 알 수 있는데요. 물집이 나타나면 3일 이내에 고름집 형태로 변하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더라도 뭔가 물집 같은 게 잡히면 이게 대상포진인가는 좀 상대적으로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통증과 이제 물집이 수포병변이 같이 동반되었을 때 대상포진을 조금 의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상포진은 약간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질환이다, 노인성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유소년기에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수두를 앓고 난 뒤에 바이러스가 후근신경절이나 이제 뇌신경절에 잠복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활성화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화된 노인분들의 이제 잠복되어 있다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인성 대상포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노인분들한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면역력이 약한 젊은 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 대상포진 얘기가 나오면 항상 수두 얘기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어릴 때 수두가 안 걸렸던 사람이 뭐 대상포진 걸릴 일이 없다거나 이렇게 좀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무래도 수두 이제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에게서 잠복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수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안심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 대상포진이 걸리는 어떤 뭐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이에 따라서 증상도 달라지나요? 네, 대상포진은 이제 수포가 일측의 피부 분절에 신경 분포를 따라서 이제 띠 모양으로 무리지어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찌르는 듯한 이제 극심한 통증이 동반됩니다. 네. 50대 이후의 장년층에 흔히 발생하게 되고요.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빈도가 아무래도 높게 되고요. 증상 또한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면역을 가진 환자보다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에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뭐 예를 들면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그런 또 질병이 있는데 그런 환자분들이라던가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분들에게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이 질병의 발현과 연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일 내에 수포가 발생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수일이라는 게 며칠 정도라고 봐야 될지. 피부 병변이 이제 나타나기 전에 평균 4, 5일 전에 피부절을 따라서 먼저 이제 동통, 그러니까 통증, 그리고 압통, 눌렀을 때의 통증, 감각 이상 같은 게 발생을 하고요. 가벼운 자극에도 이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네. 두통, 권태감, 그리고 발열이 극히 일부에서 먼저 동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4, 5일 이후에 평균 피부 병변이 발생을 하고요. 수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피부 발진, 구진, 반점이 나타나다가 12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이제 수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뭐 이 대상포진이라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침투하는 거라고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손과 연결된 신경절, 뭐 발과 연결된 신경절 이런 식으로 신경절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뭐 증상이나 통증도 달라지나요? 네. 이제 대상포진의 증상은 침범된 이제 피부절에 따라서 동통과 감각 이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일측성으로, 그러니까 한쪽으로 피부절에 따라서 홍반위에 소수포들이 열을 지어 군집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포진은 보통 중앙선을 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흔히 침범되는 피부절이 흉부 및 내신경 부위입니다. 그래서 연령상 이제 30세 이하의 환자들은 통증이 약한 편이긴 한데 노령일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먼저 이제 3차 신경이 있는데요. 제 첫 번째 가지가 이제 눈신경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신경으로 침범할 경우에는 눈 위에 이제 두정부, 이제 이마까지 일측성을 나타내는 수포성 발진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이 눈신경을 침범하는 경우는 이제 모든 대상포진의 5%에서 10% 정도 되고요. 눈의 각막에 이제 수포가 발생하게 되면 실명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눈의 각막에 이제 수포가 발생하는 경우와 제7 내신경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라는 병이 또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안면 신경마비에 외이 및 고막에 대상포진이 발생하게 되고 통증, 현기증, 이명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명까지 이르를 수 있다니까 굉장히 사실 공포감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뭐 방치하거나 해서 생기는 뭐 이례적인 일인가요? 아니면 꽤 왕왕 발생을 하나요? 5%에서 10%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안신경을 침범할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상포진의 현상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팔 내측이라던가 허리나 이제 옆구리 이런 쪽, 대퇴부 안쪽에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눈신경에 침투를 했어도 치료가 적절하게 들어가면 뭐 실명에 이르르는 일까지는 안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수포가 이제 눈에 이제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 각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실명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대상포진이라는 게 수포와 굉장히 상관관계가 깊은 것 같은데 그럼 이건 피부 질환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피부 병변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제 피부병과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상포진의 이제 피부 증상은 구진이 빠른 속도로 수포로 변하게 되고 띠 모양으로 배열해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다른 피부병과 좀 구별되는 점입니다. 네. 수포 근락 사이의 피부는 정상을 띠게 되고요. 그리고 수포 내의 액체는
초기에는 투명하다가 5, 6일 후에 혼탁한 액체로 변하게 되고 심한 환자는 이제 어점이나 이제 혈포 개사가 있게 되고요. 경미한 사람은 약간의 피부 홍조 정도 혹은 아예 수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상포진이란 이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피부 증상이 동반되지는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피부 증상이 동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 대상포진을 자각하려면 어떻게 저희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될까요? 극심한 통증이 있은 후에 이제 수포가 발생한다면 대상포진으로 조금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동통과 수포가 동시에 나타나거나 먼저 수포가 일어나고 나서 동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증의 완급 경중은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만 보통 노령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떤 부위에 통증이 일어난다 하면 대상포진을 어느 정도 염두하고 뭐 내원을 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거나 하는 게 좋겠네요. 예, 검사상 인체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뭐 계속 통증이 심하게 있다가 이제 수포까지 나타나게 되면 보통 대상포진으로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통증이나 수포 말고 또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발병 전 혹은 수포가 일어났을 때 경도에, 그러니까 낮은 정도의 발열과 피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안신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침범될 경우 실명이 되고 또 암 환자 같은 분들 경우에는 조금 면역력이 안 좋은 경우이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포진은 주로 어떤 부위에 발생을 하나요? 아까 이제 질문을 하셔서 또 답변을 해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역부, 허리랑 옆구리, 그리고 흉부, 가슴 쪽, 앞면, 얼굴 쪽, 대퇴 내측, 이제 허벅지 내측에 호발하고요. 정중선에 넘지는 않는데 그거는 뭐 꼭 그렇다고 100% 안 나타난다는 건 아니고 한쪽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피부 증상도 사실은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이건 그렇죠. 어느 정도 지속이 되나요? 보통 이제 2주 정도 가고요. 심하면 더 길어지기는 하는데 한 달을 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이 원인이 뭔지가 궁금한데, 뭐 바이러스성이라고도 하셨고, 네. 뭐 어떤 분은 뭐 예전에 있던 수두가 발병을 다시 한 거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이제 대상포진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침범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두 발병 후에 이제 인체에 잠복되어 있다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이제 원래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성 면역에 의해 억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거나 이제 암 같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는 질병에 노출되거나 했을 때 혹은 이제 물리적 외상, 바깥의 외상에 의해서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갑자기 바이러스가 증식되어서 포진과 함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서 심한 통증까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증의 원인은 신경절 손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침범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지만 신경절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경통이 또 같이 유발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피부 증상뿐만이 아니라 통증이 이게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통증이 없고.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은 통증이 동반이 되고요. 오히려 수포가 없이 이제 통증만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바이러스가 신경을 침범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통증 외에도 감각 이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의 피부 병변이 치유되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신경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 신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처를 남기게 돼서 포진 후에 신경통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피부에 병변이 나타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신경을 자극해서 닿기만 해도 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칼로 찌르는 듯하다고 느낄 정도로 강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따로 이제 구입해서 드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상포진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한의학적으로도 대상포진을 바라보고 있는 이 분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한의학에서는 대상포진이라는 단어는 없었는데 고전에는 구슬을 깨어 묶인 듯이 나타나는 홍방과 이제 수포가 특징적인 것으로 허리 둘레에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상 증상과 그 발병의 부위가 유사성으로 봤을 때 고전에서 한의학에서는 전요하단, 사천창, 그리고 증대창 등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환방이라는 제가가 제병원으론이라는 책에 증대창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이제 써놨는데요. 네. 한문으로는 이제 증대창자, 진요생, 차역, 풍습, 박어, 혈기소생, 상여 증대, 인이사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부스럼이 허리를 빙 둘러 생기며 소화장애로 인한 습열 혹은 몸이 약해서 기혈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뜻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이제 대상포진 증상과 유사함을 유추할 수가 있고요. 네. 대상포진의 한의학적 원인은 이제 정지대상, 즉 스트레스로 인해서 감기가 울게 되어서 간경에 쌓인 화독이 이제 피부에까지 넘쳐 나온 거고요. 비의 건우실족, 즉 소화장애로 습열이 발생하게 되어서 피부에 영향을 이제 끼치는 것으로 대상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또 나이가 들어서 신체가 허약하게 되고 기혈이 응체되거나 독사에 감수되어 발생한다고도 보았습니다. 정말 이 대상포진은 이 한의학적인 분석을 봐도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대상포진이 근데 뭐 통증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또 이 수포가 생기는 분도 있고 안 생기는 수포도 있다 보니까 이게 다른 증상이랑 헷갈리기가 참 쉬울 것 네. 같거든요. 네. 대상포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병변이 드러내지 않은 채 이제 정구 증상, 그러니까 앞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생 부위에 따라서 다른 질병으로 오해하시기가 쉽습니다. 네. 얼굴에 발생하는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이제 두통으로 생각하기가 쉽고요. 옆구리에 발생하는 경우엔 요로결석이나 담석, 사지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몸살, 근육통이나 디스크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상포진으로 진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몸의 일측의 특정 신경절에 국한적으로 이제 증상이 발생하거나 한마디로 한쪽으로 이렇게 수포 병변이 발생하거나 살이 스치기만 해도 아픈 이상 감각이 동반되거나 최근에 피로하거나 무리한 일이 발생했다면 대상포진을 의심해서 이제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만약 피부 병변이 나타났다면 그 임상 양성 가지고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이제 대상포진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제 일반적으로 급성기 이제 나타난 지 얼마 안 된 대상포진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1차 약으로 많이 쓰고요. 경구 스테로이드나 소염 진통제, 항우울제, 항경련제를 처방하거나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항바이러스제 치료는 50세 이상의 대상포진 환자들에게 중등도 이상의 발진과 통증, 안과적 침범, 면역 저하의 환자에게 첫 번째 선택되는 약으로 권고되고 있고요. 피부 발진 초기에 아사이클로버, 팜시클로버, 발라시클로버 등의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바이러스의 복제를 막아서 재발, 발진의 생성을 억제하고 회복을 促진해서 재발을 막고 급성기 통증과 기간의 정도를 이제 조금 감소하게 해줍니다. 피부의 경우 물집을 터뜨리고 이제 깨끗한 게 소독을 해서 진물을 흡수하고 피부 재생을 도울 수 있는 드레싱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진통제만으로 이제 통증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진통 효과가 있는 파스나 연고를 이제 사용하거나 LED를 조사하기도 하고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입원해서 치료할 경우 항바이러스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통증 조절이 보다 조금 쉽고 발생 원인이 과로나 이제 스트레스로부터 있었을 때는 입원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 도움이 되긴 하는데 먹는 약과 충분한 휴식으로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꼭 입원하셔서 치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굉장히 통증이 급심했을 때 뭐 마약성 진통제 이런 네. 것들은 조금 괜찮을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도 뭐 내성이라든가 당연히 부작용이 있지만 부작용이 없는 치료는 뭐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잘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통증이 심하시다면 진통제나 스테로이드로 이제 급격한 통증을 이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휴식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같이 써서 치료를 하시면 환자분들에게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의학적 치료 방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이제 먼저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염증을 제거하고 각 체질과 그리고 원인에 맞는 이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포진의 발생 원인이 면역력이 저하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는 처방을 쓰게 되는데요. 용담 사간탕이나 제습 위령탕 혹은 특히 기체 혈어된 이제 노인 환자분들에게 이제 소요산이라는 처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에 많이 쓰이는 처방을 이제 말씀드린 거고 네. 발생한 환자의 체질이나 원인이나 이제 증상 정도에 따라서 맞는 처방을 따로 진단받아서 당연히 쓰셔야 하고요.
침이나 약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은 이제 포진의 변연 부위를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제 호침을 놓게 되는데요. 침의 방향이 이제 포진의 그 수포의 중심부를 향하게 하는 위자법이라는 방법을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곡지, 태충, 족삼리 같은 혈자리도 많이 냈습니다. 약침은 이제 복약침이라고 해서 약침을 사용하게 되는데 벌의 독을 추출한 후에 정제 과정을 거쳐서 만든 약액을 이제 넣은 침입니다. 복약침 치료는 환자의 체질이나 질병에 따라서 맞는 치료점에 경혈에 침을 놓아서 복약을 주입하는 거고요. 질병을 치료하거나 이제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네. 복약침에는 멜리티닌이나 아파민, 포스포리아제 등 40여 종의 강력한 생화학적인 약성분이 있어서 여러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관절 주변에 염증 세포를 제거하고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어서 면역 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잠복해 있다가 이제 면역력이 약해질 때 튀어나온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효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신경계 흥분 작용을 통해서 신경장애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이제 바이러스가 신경절을 침범해서 이제 신경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대상포진에 적합한 치료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복약침은 이제 혈관의 수축과 확장에 작용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하수체와 이제 부신피질계를 자극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화독이 쌓이거나 기혈이 울체돼서 발생하기가 쉽기 때문에 혈액순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약침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분의 생활성을 억제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포진의 주요한 증상이 통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뜸 치료는 이제 침 치료와 병행해서 효과를 내는데요. 침 치료와 병행하면은 뜸 부항도 통증을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항 같은 경우에는 음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침과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네. 이 대상포진인데 주 증상이 통증이잖아요. 네. 근데 통증이 있는 부위에 뭔가 침을 주입하면 너무 아플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나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죠. 이제 예를 들면 근육을 힘을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수축과 긴장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네. 단단한 벽에 바늘이나 주사 바늘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힘을 빼고 이완된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훨씬 자입이 쉽고 통증도 덜 하시겠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사실은 놓고 침이나 주사바늘이 들어갈 때 살짝 따끔하기는 하지만 맞고 나시면 훨씬 원래 있던 통증의 경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깐에 이제 들어가는 통증을 참기만 하시면 훨씬 대상포진이라던가 다른 통증 질환에도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침이 이 주입을 하면 쭉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거네요. 살짝 넣는 그 당시에만 잠깐의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피부를 이제 뚫고 들어갈 때 통증이 가장 심한 경우가 있고요. 이제 침감은 산마 중창감이라고 해서 이제 조금 무겁게 뻐근한 느낌 그런 것도 드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것은 침감의 일종으로 오히려 느끼셨을 때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침을 맞고 나서 계속 아프다고 해도 이상이 있는 경우는 잘은 없고요. 다만 이제 신경이나 혈관을 살짝 건드려서 아픈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말씀하시면 이제 살짝 또 빼서 다시 넣을 수도 있고 통증에 오히려 효과를 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치료로 인한 통증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 대상포진이 피부에 수포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흉터로 남을 수도 있나요? 흉터로 남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피부 병변이 없어진 후에도 오히려 지속적으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것을 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부르고요. 이는 대상포진 합병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합병증으로 40세 이하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60세 이상에서는 50% 정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진 후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증뿐만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수반되는 수면장애, 만성 통증에 의한 피로감,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고요. 적극적인 진통제 사용을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침습적인 이제 신경차단술도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50% 환자에게서 3개월 이내에 그리고 70% 환자에서 1년 내에 호전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 후유증, 치료로 인한 후유증은 아니지만 치료 이후 후유증들이 다른 것들도 있나요?
네. 대상포진 후유증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포진 후 신경통, 그리고 안면신경마비, 각막염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다른 후유증도 방금 통증과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상포진이 낫고 나서도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완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치료를 받으시면 꾸준히 후유증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이제 안면신경마비라던가 신경통이라던가 이명은 이제 사실 대상포진 후유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많이 생기실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치료법을 이제 이용해서 치료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안면신경마비나 이명, 뭐 사실 다른 질병들도 마찬가지인데 발생하시고 나서 바로 오시는 게 가장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이명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오시면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있는데 6개월 이후의 경우에는 잘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이제 대상포진의 후유증이든 아니면은 다른 증상이시든 빨리 병원을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정말 조기 치료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 대상포진 결국에는 안 걸리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제 대상포진의 예방은 최근에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대상포진 백신은 이제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약독화한 이제 생백신으로 접종한 환자의 이제 70%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유의한 면역력을 이제 증가를 통한 예방을 나타낸 경우가 있고요. 네. 그 외에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상포진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아무래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신경을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여행이나 운동 등을 무리하게 하는 경우, 과도한 업무나 수면 시간을 부족하게 하는 행위 등 심신이 이제 힘든 경우에 아무래도 면역력 저하와 그에 따른 바이러스의 재활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피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한번 대상포진에 걸렸던 환자분들에게서 이제 재발은 5% 미만으로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드물지만 재발에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몸 상태가 괜찮은지 전체적인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환자에게서 대상포진 예방 접종의 효과가 미지수에 가깝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고 계속해서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재발 위험도 있으니까 예방을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대상포진 백신은 그럼 이 정도 연령대 이상이 되면 웬만하면 맞으시면 좋다 하는 그런 추천 연령대는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예방 백신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연령대에 맞는 것보다는 사실 수두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서 발생을 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렸을 때 맞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도 이 대상포진 백신을 맞는 경우들이 있나요? 맞는 경우가 정확히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백신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원하신다면 이제 미리 맞는 게 예방적인 효과를 더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기 전에 맞으시는 게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상포진은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다 보니까 그냥 내가 40대, 50대 정도 되면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조기에 좀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이미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는 예방 백신을 맞는다고 해도 이제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경우에는 발생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40, 50대에 맞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40, 50대의 면역력 저하를 이제 막는 생활 습관 같은 거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대상포진의 실제 치료 사례가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상포진 이제 치료 사례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계속 이제 통증에 신경통을 이제 후유증 관리하시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포는 재발을 하고 있지 않은데 대상포진이 한번 발생하신 이후에 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제 극심한 통증을 느끼셔서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이제 봉침과 침치료, 뜸 부항을 병행하시는 환자분이 계시는데요. 네. 주로 엉덩이라든가 포진은 엉덩이에 주로 생기는데 통증 역시 엉덩이나 이제 팔 내측으로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전신적인 통증이 굉장히 심하신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진통제의 이제 또 영향으로
피로감이라던가 수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침 치료로 병행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경감 효과는 굉장히 보시는 경우가 많고요. 재발이 되는 경우가 많이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한 번 오셔서 통증이나 포진이 사라질 때까지 치료를 하시면 완치되는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상포진이 사라진 뒤에 통증이 있으니까 이건 의뢰 내가 가져가야 되는 통증인가 보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치료를 하시면 훨씬 더 경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반드시 이제 발병 초기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치료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발진이 난 후에 피부를 긁은 경우에 이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 담배를 피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을 피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고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 그리고 미네랄, 비타민이 풍부한 곡물, 채소, 과일 등을 섭취해야 합니다. 네. 각자의 체질에 맞는 곡물, 채소, 과일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또 적절한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긍정적인 심신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통 이제 면역력 높이기 위해서 손발을 자주 씻으라고 하잖아요. 네네. 특히 요즘 또 네. 바이러스가 그렇죠. 또 코로나 네. 바이러스가 유행인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손을 자주 씻으라고 하는 이유는 손에 이제 이미 접촉이 된 상태에서 그 점막 감염이 되기 때문에 눈이나 이제 입가에 손을 가져가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면역력을 평소에 잘 관리하시면 이런 바이러스류의 질환에 있어서 발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손, 발에서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샤워를 자주 하는 것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손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미 접촉이 된 경우가 너무 많아서 수시로 손을 씻어야 하는데 샤워 같은 경우도 당연히 도움이 되시고요. 근데 샤워는 이제 아무래도 손 씻기만큼 자주 할 수 없어서 이제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거를 권유를 드리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증상의 정도가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이 면역력이 약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고 이제 치사율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이제 젊은 분들도 면역력 관리에 유의를 하셔야 할 것이고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정말 예방 그리고 면역력 관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오늘 대상포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박민지 원장님께서 대상포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자몽입니다. 자몽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저는 자몽하면 이 덴마크 다이어트가 네. 떠오르거든요.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네. 자몽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이제 자몽은 달콤하고 이제 특히 쌉싸름한 맛이 어우러져서 이제 톡 쏘는 뒷맛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네. 냄새만 맡아도 다이어트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몽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효과적인 과일입니다. 칼로리가 낮고 이제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해서 이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자몽의 쓴맛을 내주는 이제 나린진 성분이 몸속에 불필요한 지방을 연소시켜주고 식욕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탁월한데요. 자몽의 칼륨 성분도 이뇨작용을 도와줘서 우리 몸의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몽의 붉은색은 한의학에서는 심장과 관련지을 수 있는데요.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 자몽은 동맥을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자몽에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혈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네. 이 비타민 C 성분은 노화 예방이나 피로 해소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통 과일은 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이 기본적으로 달기 때문에 이 당 수치 때문에 좀 드시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자몽 같은 경우에는 좀 쌉싸름 맛이 있어서 그런지 오히려 당뇨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아, 네. 당뇨 환자는 이제 일반적으로 식이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네.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음식을 이제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체내의 혈당 지수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분 함량이 높기로 알려진 달콤한 과일 또한 당뇨 환자분들이 먹는 것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가 따르는데요. 자몽은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낮고 네. 자몽에 들어있는 나린게린 성분이 체내에 인슐린이 잘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제2형 당뇨병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네. 그럼 자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 섭취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나요? 아, 네. 자몽은 일부 고혈압 약과 함께 복용하게 되면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 항우울제 또는 콧물 감기나 알레르기 증상에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도 자몽과 함께 복용하면 약물의 간대사에 방해를 받아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서 복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이 흰색 껍질이 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좀 이렇게 떼고 먹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자몽이 그렇거든요. 아, 네네. 그 흰색 부분도 다 먹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네, 그쵸. 흰색 성분에도 이제 자몽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여러 성분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섭취하시면 더 좋고요. 이제 자몽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는 체질을 보기 때문에 또 한의학에서는 체질에 맞는 사람들이 더 따로 있습니다. 네. 자몽의 경우에는 이제 팔체질에서는 목양, 모금이라고 불리는 체질들에 특히 좋은데요. 사상 체질로는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이제 이미지를 잡기 쉽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태음인들이 흔히 이제 체형이 좋고 이제 체격이 좋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것은 확률적인 건데 이제 장부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태음인들은 보통 이제 간 기능이 좋고 소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먹기 때문에 체격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아까 약 복용 주의점을 설명드렸을 때 간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몽이 이제 간 기능이 굉장히 활발한 태음인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열을 약간 떨어뜨려 주어서 태음인의 그런 혈압이 높거나 보통 당뇨나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혈압 약이랑 같이 먹으면 혈압을 굉장히 저해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혈압을 저해하는 작용이 있는 건데 조금 저하시켜주는 원래 고혈압이 조금 많을 수 있는 태음인 같은 체질에게는 오히려 평소 때 좋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음인 분들께서 특히 복용하면 좋다고, 뭐 복용은 아니죠, 이제 네네. 섭취. 섭취를 하시면 섭취를 좋을 수 하시면 있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자몽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민지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는 157이고요. 네, 몸무게는 63이고요. 네. 나이는 68세예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박민지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혹시 불편하신 증상이 어디가 있으셔서 예. 전화 주셨어요? 이제 불편한 데가요. 네. 한 1년 전부터, 감기도 아닌데, 네. 이렇게 목이 컬컬 하면서 가래 비슷한 가래가 자꾸 끓고, 네. 그리고 이제 코도 가끔씩 이렇게 막히고,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다녔는데요. 네. 이비인후과를 가면은 그냥 뭐 비염이라고 그러고, 또 뭐 기관지염이라고 그러고, 이제 주사 네. 맞고 약 처방하고, 네. 그렇게 한 2주 다니면 좀 그만하다가, 네. 또 이제 날씨가 좀 이렇게 추운데 좀 나가면 감기도 아닌데 그냥 또 가래도 끓고 네. 코는 좀 괜찮은데 제일로 이제 불편한 게 생활에서 불편한 것이 네. 그냥 가래가 잘 때도 괜찮은데 네. 조금만 추우면은 벌써 목에서 신호가 와요. 아, 네네. 그래서 그게 아주 불편해가지고 네. 뭐 큰 이비인후과 병원에서는 큰 뭐 그런 네. 증세는 없다고 그러는데 네. 그냥 이게 몇 달을 건 1년 되도록 질질 끌면서 늘 생활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1년 전 이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네.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냥 참 불편하네요. 아, 네네. 가래가 좀 끓고 그러는 것이. 아, 예. 네. 가래가 혹시 색깔이나 뭐 피가 섞인다거나 아니 특징적인 게 그런 건 있나요? 없어요. 네. 예. 혹시 색깔은 피도 노란색이세요? 흰색이세요? 이제 병원에 한 번씩 갔을 때는 이제 네. 좀 노란색도 나오고 그러면 주사 맞고 약 먹고 나면은 네. 돌은 이제 하얀색이고 괜찮아요. 아, 예. 네. 이제 노란색을 띈다는 것은 염증이 예. 이제 열 반응입니다. 열증이거든요. 그래서 예. 염증 같은 경우도 기관지염, 비염도 다 염증이에요. 일종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게 염증은 이제 열이 많을 때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지금 예. 기관지나 코 쪽으로 열이 많이 몰려 계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반복적으로 재발하시는 게 불편하시다 하시면 염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 건데요. 주사제나 약을 통해서 소염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치료를 하셨을 때는 나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염증을 제거해 주시려면 우리 몸에 염증이 잘 생기는 이유는 사실 대사 기능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았을 때가 제일 많습니다. 혈액순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이제 뭐 조금 나이가 있으시니까 너무 이제 뜨거운 사우나에는 혼자서 안 가시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반신욕이라든가 혈액순환을 해줄 수 있는 땀을 내주는 활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생활습관상으로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갈근이라든가 이제 뿌리 쪽에서 이제 목에 건조한 것에 좋은 약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차로 조금 습관적으로 드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이제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실 경우에는 목에 건조한 것을 잡아주는 그런 갈근 등과 같은 약재를 써서 뭐 한약을 치료하실 수도 있고 이제 약만과 마찬가지로 이제 염증을 없애주는 약침이라던가 침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신 증상이기 때문에 아예 장기적인 치료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재발을 조금 덜 하실 거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제 기침 증상이나 이런 게 심하게 발생을 하신다면 큰 병원에 가셔서 결핵 쪽의 검사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고요. 유사 결핵이라던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큰 이상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그냥 계속 염증이 몸에서 재발하시는 것이니까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생활습관적인 거 치료를 해주시거나 가까운 병원에서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비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염제를 맞으실 땐 좀 좋아지는데 또 다시 계속 안 좋은 병원에 한 번씩 가면요. 보통 2주 건 한 달씩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그러면 또 괜찮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또 좀 괜찮다가 또 이제 재발하신다는 또 거죠? 그러고 괜찮다가 좀 춥고 그런데 날씨가 좀 찬데 나가고 그러면 또 그러고 그래서
이제 원래 염증이라는 것은 재발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몸은 쓰면 쓸수록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예를 그 들면 염증이라는 것이 저기 비염하고 기관지염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기관지에 염증이 예. 이제 생기면 기관지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예, 이제 예, 코 예. 쪽으로 염증 예. 반응이 나타났을 때 예. 비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나타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제 뭐 급성 비염, 뭐 이제 오래되셨으면 만성 비염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1년 정도 예. 되셨기 때문에 점점 만성화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질에 예. 맞게 몸의 염증을 예. 없앨 수 있는 음식이라든가 뭐 아까 예, 말씀드린 예, 예.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땀을 내주신다거나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목욕을 예. 하신다던가 하셔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관리적인 거를 하시면서 이제 지금 예. 당장에 불편하신 증상을 잡을 수 있는 치료를 병원에 가셔서 또 주사제도 괜찮고 약도 괜찮으시고 침 치료도 괜찮으시고 예. 꾸준히 받으면서 하시면은 예.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문자로도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3779 쓰시는 분입니다. 네, 지금 강의를 듣고 문자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수고 많습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상포진 한 번 걸렸었는데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어요. 아, 네. 이게 이미 걸리셨던 분이 예방접종을 맞으면 그 뒤에는 예방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백신 자체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재발이 방지되시는 상황은 지금 아니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대상포진이 한번 생기셨기 때문에 근데 재발의 우려가 크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면역력 관리를 충분히 해주신다면 평소 때 사실 재발의 가능성은 5%에서 10% 정도로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음식을 먹고 휴식을 취하시고 수면에 이상이 없게 하시면 예방 접종을 안 하셔도 관리가 되는 질병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재발을 하셨다면 재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통증이 계속해서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방 접종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잦은 재발이 있으셨다면 예방접종을 권유드리지만 네네. 그게 아니라 대상포진 걸린 뒤로 쭉 괜찮으셨으면 네네. 이제 예방접종보다는 생활관리가 더 네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하신 것처럼 그냥 계속 하시면 아마 재발이 안 되시고 관리가 되실 것 같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방접종 정도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특별히 지금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에 이제 우려가 있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셨을 때 이제 관리하는 차원에서 가까운 이제 병원에 가셔서 통증 치료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재발 양상에 맞춰서 예방접종 고려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뒷번호 3692 쓰시는 분인데요. 어머님이 대상포진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다행히 치료는 되셨습니다. 혹시 한방으로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재발을 굉장히 그렇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재발의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면 갑자기 생긴 경우가 많고 특별히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된다는 건 굉장히 알기가 어렵죠. 사실 피로도가 높고 잠을 안 자고 그런 게 연속되다 보면 생기기가 쉬운 것인데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히 과로하시지 않아도 면역력이 저하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발의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 아무래도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이제 한약 치료를 많이 평상시에 드시도록 권유를 드릴 것이고 생활 습관 개선으로는 이제 식이 습관이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습관 교정을 조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시기를 하시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아무래도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피가 맑지 않으면 염증이 잘 생기고 이런 면역력에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땀을 적절히 내줄 수 있는 활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체질에 따라서 땀이 나는 게 더 좋으신 분들도 있고 땀이 나면 더 기운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저혈압이 있으시다던가 저혈당이 있으시다거나 이런 분들은 되도록 많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으로 섭취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를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잡곡밥 같은 걸 많이 티칭을 하게 되는데 잡곡밥을 여러 종류를 한 번에 먹었을 때 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조절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몸에 꼭 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치라던가 그런 대사 기능들은 여러 가지 음식을 함께 섭취했을 때 원활히 조절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5가지 이상의 잡곡밥을 조금 드시면서 살코기 위주의 고단백 식품 그리고 아무래도 체질에 맞는 채소, 뭐 뿌리 채소나 잎 채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맞는 것을 조금 골고루 한 반찬에 3-4가지 정도 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면역력 관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람마다 조금 맞는 음식의 편차가 있습니다. 고기류에서도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혹은 염소나 뭐 양고기, 뭐 다양하게 고기 종류가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더 잘 맞는지 스스로 드셔보시면서 식이 반응을 보고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고요. 또 이제 뭐 치료적인 걸 물어보신다면 통증이라던가 이제 피부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위로 직접적인 침 치료를 같이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생활습관관리법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박민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